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광화문의 촛불 시위 그 인원이 과연 실제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세보기로 하겠습니다. 각 언론에서 촛불 시위 참여 인원 집계를 내는 걸 봤는데요. 어떤 언론에서는 전국에 232만 명이 모였다, 150만이 모였다, 여러 가지인데 광화문 쪽은 얼마나 모였는가? 거기도 보면은 어떤 데는 50만, 어떤 데는 100만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런데 그 집계 방식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집계를 하는가? 그리고 어제 보수 쪽에서 박근혜 지지 탄핵 반대 시위가 있었어요. 동대문, 서울역, 여의도 세 군데에 나누어서 한 것 같아요. 거기 보도는 아마 별로 여러분이 못 봤을 거예요. 동대문 참여자 써놓은 걸 보니까 저는 사진만 봤습니다만은 출발은 3만 명 했는데 중도에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가다가 5만 올 때는 8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서 행진을 했거든요. 동대문에서 종로 상가까지. 그쪽에 원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드는 박수도 치고 참여도 하고 그러겠죠. 그 경우가 4월 초파일 불교계에서 제등 행진할 때 그런 현상이 있지요. 많이 참여를 합니다, 중도에. 그래서 서울역에서도 역대로는 가장 큰 집회가 있어서 많이 모였어요. 여의도에서도 많이 모여서 행진하고 그랬는데 그런 보도는 여러분이 별로 못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집계를 하는가? 이걸 한번 볼까요? 이런 방식이랍니다. 광화문에 지하철이든 어디든 승하차게 총인원, 유동인구 계속 드나드는 사람이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는 구경꾼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포함이죠. 경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승하차게 그 주변에 역에 내리고 타는 인원을 거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 신호 잡히는 거 있죠. 휴대폰 신호. 이걸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시위 인원 산출, 참가 인원 산출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항상 피크 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인원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앞에 참석자만 두고 관망자 구경꾼 주변에 모인 것 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진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선 우리나라만 해도 예전에 대선 유세할 때 100만 명씩 막 모아놓고 했던 유세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좀 뻥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때의 사진들, 곧 김대중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 그 100만 집회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들을 찍어놓은 거, 멀리서 찍어놓은 거 높은 데서 찍어놨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진하고 비교하면 대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잘 비교 인용되는 사진이 뭐냐? 구독일의 나치 전당대회 65만 명 군중이 참여해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그 사진하고 광화문 사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예. 또 그런 사진도 있고 5만 명 정도를 비교하는 걸로는 잠실운동장, 어떤 공연, 일본 도쿄돔 공연 또는 저 미국의 풋볼 경기장 그 참여인원 이런 걸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사진 보면 우열이 대번 드러나죠. 그런 차원에서 비교를 해야지 유동인구 무슨 승하차게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100만 유세를 한다. 100만 명 유세를 한다 해도 거기에도 유동인구가 있고 참석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크 때 그 계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어제 3일 서울역에서 박근혜 지지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3시에. 그럼 그 인원이 굉장히 촬영해 보면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는데 서울역에는 하루 종일 사람이 내리고 탑니다. 열차에. 그리고 바로 아래 지하철 계속 다니죠. 거기서 또 내리고 탑니다. 그 인원을 다 하면 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 근방에 모든 휴대폰 신호 다 잡힌 거를 시 인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역과 남대문 쪽 이런 데는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촛불 시 인원이 얼마 정도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많다, 어느 쪽은 적다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절대 편파 없이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150만이 왔다, 100만이 왔다, 200만이 왔다 막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방식을 썼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왜 언론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고 또 그렇게 자꾸 방송하는가? 심지어는 이런 글도 많이 봤어요. 화면에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준다고 하면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그 화면이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라이브라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통센터죠. 교통센터의 CCTV를 보니까 한정하더라는 거죠. 이 화면이 그래서 저번 걸 갖다가 편집에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방송이란 것은 얼마든지 편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정확한 거는 CCTV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죠. 근데 어제는 CCTV가 좀 어두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제 촛불 집회 그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촛불은. 그래서 행사장 앞쪽에만 조금 촛불이 있고 나머지는 어두웠습니다. 나머지는 어두웠는데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화면은 굉장히 밝고 촛불도 많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그 화면이 그때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한 걸 봤어요. 또 참가자들이 그런 증언을 해요. 그거까지 이제 그 부분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광화문 그리고 세종로 쪽 시청 앞이 서울광장입니다.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여기가 평수로 17,727평 정도 됩니다. 종로 1가가 6,363평, 세종대로 9,818평, 서울광장 서울광장 시청 앞입니다. 5,909평 이렇게 해서 도합 39,817평이 나옵니다. 평으로. 그럼 보통 시인원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한 평당 3명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시위라는 것은 이동하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평균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2만 명이 나옵니다. 물론 앞쪽에는 총총하겠죠. 그러나 뒤쪽에는 헐렁하고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주최자 측에서는 평당 한 9명 들어가는 걸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데 그건 맞지 않죠. 더더구나 어제 3일 같은 경우는 거기 직접 참가자가 보고 써놓은 글인데요. 그 앞쪽에 무대 쪽에 광화문 앞쪽에 무대 쪽에 1제곱미터당 한 사람 정도 앉아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럼 제곱미터는 뭡니까? 가로 세로 1m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그 사이사이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 뒤쪽에는 듬성듬성이죠. 실제 올려놓은 사진들을 보니까 저 뒤쪽에는 몇 메타에 한 명씩 있어요. 그 두세 명씩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방향도 딴 데 보고 있고. 이제 열성적으로 시위하는 애들이 저 앞에가 있는 거죠. 구호 예측하면서 있고 조금 뒤로 빠지면 헐렁해버리는 거예요. 그 관망자 구경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간격이 뚝뚝 떨어져서 몇 메타에 한 번씩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평당 3명도 택도 없어요. 그것도 안 되죠. 어제 실제 군중 속에 여기저기 잡아놓은 화면이 그랬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동영상과 일반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놓은 걸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뒤쪽에는 거의 떠져. 그리고 CCTV, 공중에서 내리 찍은 CCTV 화면을 또 보면 그 전체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때 어제는 화면이 되게 어두웠고 그리고 앞쪽에 몰리고 뒤에는 보면 띄엄띄엄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뒤쪽에는 완전 빈 공간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명 잡으면은 12만 명 들어갑니다. 12만 명. 그러면 여기에 경찰 병력 한 2만 빼고 그럼 10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시설물이 있죠. 동상도 있고
버스도 쭉 늘어져 있고 안 그럽니까? 경찰 버스가 뭐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면적을 이렇게 저렇게 20%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8만 명, 아주 많이 들어가도 10만 명은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계산상으로.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총총 몸이 붙어지게 있으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시위는 그렇게 되는 시위가 없습니다. 시위라는 것은 일반 공연이 있죠. 가수들 와서 장소는 없고 막 떼거리를 서서 보는 공연 같은 거, 유세 같은 거는 많이 이렇게 붙어서 봅니다. 그런 경우는 그 경우도 몸이 닿고 그렇지는 않게 하죠.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다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인원은 그와 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제 CCTV 11시, 그때가 10시 50분 이 화면이 이제 막 공연이 끝났다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빠졌겠죠. 그런데 화면도 어둡지만은 정말 뒤쪽이 뚝뚝 떨어지고 그 뒤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인원 다 잡아봐도 글쎄 언뜻 내 짐작으로는 2, 3만밖에 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실제로 다녀본 어떤 글을 보니까 한 2만 될 거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2만. 그런데 그건 주관적이에요. 자기 눈으로 대충 본 거니까. 지금 내가 화면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내 눈으로 평가한 거니까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면적과 그리고 다른 5만 명 모인 그 사진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5만 하면 5만 모여서 하는 거는 정확한 거 많이 있습니다. 가수들 공연한 그 5만, 이건 티켓을 팔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 인원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사진을. 그럼 대충 다 나오는 거지요. 언뜻 눈대중으로도.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난 그것밖에 안 돼 보인다. 그런데 TV에서는 굉장히 많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저거 저번 화면 아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1월 26일이죠. 미 국방성 광화문 집회 위성으로 촬영해서 컴퓨터로 분석해서 해놓은 인원이 11만 4천 명이었다. 그 안에는 유동인구, 경찰 모조리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내가 이 출처는 확인을 안 했어요. 미 국방부 어떤 사이트에 그와 같은 게 게재되어 있는지 출처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광화문 면적과 따져볼 때 거의 맞지 않냐 싶어요. 광화문 면적이 아까 그랬죠. 최대 12만 명 잡은다고 11만 4천 명이랑 경찰 포함 유동인구 다 포함이니까 얼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 12만 15만 이것이 일리가 있느냐 하면은 정확한 숫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이냐면 교황이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광화문 저 시작 지점부터 서울광장 아래까지 15만에서 17만이 들이찼다 이렇게 가득 채웠지요. 그때 그 입구를 바리케이트로 막고 경찰들이 일일이 초청장 확인해가지고 들여보냈어요. 초청장이 17만 명한테 배포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면 실제 그 안에 참석자 17만 명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겠습니까? 초청장 받았다고 100% 다 오란 법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오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다 왔다 쳐도 17만 명이라는 거죠. 17만 명 그 안에 가득 찼었을 때. 그러니까 이 인원이 얼추 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바오르죠. 그 교황이 여의도 집회를 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천주교 신도들 총출동해 가지고 65만, 60만 정도 모였다 그랬죠. 그 큰 광장에 꽉 찼었지요. 그 사진 지금도 있습니다. 찍어놓은 거. 그 비교해보면 광화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인원, 피크 때 인원이 100만, 200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고 무슨 승하차게 또 휴대폰, 신호잡이 이런 걸로 시위다 참여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집계하는 건 없습니다. 세계 어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의 모든 동영상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앞에만 열렬해 뒤쪽에는 설렁설렁 뚝뚝 떨어져서 구경하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의심을 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4시 50대 CCTV 사진을 보면은 인원이 통 모이질 않았어요. 몇천 명 될 것 같아요. 10,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몇천 명. 그건 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40만이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시간에 누군가 또 올려는 CCTV를 보니까 글쎄요. 많이 쳐져도 15,000명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정말 뚝뚝 떨어져 있어요. 저 중심부 빼고는 너무 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 면적까지 다 쳐줘도 떨어진 걸 안 떨어진 걸 쳐도 글쎄 한 2만 넘지 않겠다 이렇게 내 눈에 봤어요. 난 다른 사진하고 비교하고 그 면적을 생각해보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독을 한 것이죠. 이거 내 눈이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만 그런 관점에서 봤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나는 태도를 이기면 정확하게 보는 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적다 많다 이 관점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40만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40만이 왔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때 화면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가 끝나갈 쯤 그때가 10시 50분 11시 됐겠죠. 그때 CCTV 화면이 저 앞쪽에만 불빛이 있고 뒤에는 어두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는 촛불을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그 뒤쪽이 보면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뒤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인원을 팡당 3명이 들어가 있는 걸 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11월 5일이죠. 그때 주최 측에서 20만 하고 발표할 때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위에서 멀리서 찍어가지고 직접 세봤다는 거예요. 세봤는데 그때 47,8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최 측은 이 정도면 정확한 환산한 거예요. 그래도 5배지만 경찰 시험본 게 정확했을 거예요. 일일이 세봤답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100만, 150만 있을 수가 없는 보도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언론에서 그렇게 할까요? 3차 때 100만, 그때도 10배 병태기 이런 소리 들었죠? 그 다음에 아니야 4차 때입니까? 그리고 5차 때 150만, 어떤 언론은 190만. 그리고 이번 6차 때 기본 막 150만에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실제 내가 쭉 지켜본 인원은 줄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10기도 많이 죽고. 그런데 언론 보도는 자꾸 늘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앞으로 몇 번 하면 1,000만 명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화면, 몇 주 전 거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인원을 많다 할까요? 어떤 이유를 붙여가면서 늘려가면서. 여기에 여러분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봅니까? 언론 보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정보도. 눈으로 본 대로 보인 대로 들은 대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독자가 하게 하는 거죠. 이게 공정보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정보도를 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기사 쓰는 사람 사감이 조금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것까지는 우리가 감안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 그걸 많이 들어가면은 왜곡이 되죠. 왜곡. 일부러 독자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사 작성하는 경우는 이제 왜곡 보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정보도는 아니에요. 오보가 있어요 또. 오보는 뭐냐? 열심히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을 확인을 못해가지고 오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자주는 안 나옵니다. 날조가 있습니다. 날조는 뭡니까? 없는 것을 있다, 있는 것을 없다, 적은 것을 많다 이렇게 하는 게 날조입니다. 근데 날조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이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의도, 어떤 목적, 의도를 품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론에서 지금 자꾸 늘려가는 게 정말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또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언론이 기분 나빠하니까 우리는 그냥 왜 그러는가 이렇게 가정으로 우리가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자가 돼보세요. 언론사 편집인이 돼보세요. 지금 방송사 간부가 돼보세요. 그리고 목적을 이렇게 가정, 박근혜 하야를 시켜야 되겠다.
뭐 기분이 나빠서 그렇든 언론사 이해관계에 걸려서 그렇든 손해를 본 게 있어서 그렇든 아니면은 이 나라의 박근혜는 도움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랬든 하야를 시키고 탄핵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마음에 뒀다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이 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부 언론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자 인원이 자꾸 늘었다고 보도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 10명에 2명이면 나머지 8명은 그 화면 보도만 보고 믿어버려요. 아니 안 믿을라래도 자꾸 눈에 그게 들어오다 보면 심리적으로 쇠뇌됩니다. 아 엄청나게 많구나. 또 늘었어. 그럼 자꾸 국민이 분노하는구나. 더 분해하는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의가. 심지어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그 탄핵에 참여할 의원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의원분들도. 언뜻 틀어서 보고 언뜻 보고 하면 자꾸 인원이 많고 거기 나온 그 화면이 예전 거든 지금 거든 나이브 거든 많은 거 보여주고 또 가까이서 멀리 찍으면 많아 보입니다. 공중에서 CCTV로 내려 찍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화면 편집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분들도 심리적인 변화가 와요. 자기도 모르게 일종의 모종의 압력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언론사라면 만약 목적을 거기다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적을 거기 뒀다면. 그렇다면 그것만 그리고 나머지 보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언론사니까 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정보도, 약간 사감이 들어가는 보도, 오보, 날조 이런 4가지가 있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한쪽을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그런 공정보도 하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되죠. 언론은 어떤 그 보도는 굉장히 국민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전체 언론이 합동으로 한 가지를 쏟아낼 때는 국가적인 문제가 돼요. 언론은 언론끼리 서로 견제도 하고 수정도 해주고 이렇게 돼야 돼. 그 기능이 없을 때는 언론은 성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칫하면 언론이 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디에 문제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 또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언론법에 문제 있으면 보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언론사가 왜 국민의 신임을 받겠습니까? 공정성 보도일 때, 공정하다 믿을 때 언론사는 사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저 언론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언론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두며 누가 기자를 상대하려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까? 이런 게 반복되면 그 불신이 쌓이면은 그렇게 돼버립니다. 물론 모든 국민은 언론을 다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모든 국민이 믿는다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이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될 때가 와요. 이 공정보도가 아니었으면 뒤에 가면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공정보도가 아닌 것이 여러 번일 때는 결국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언론보도라는 게 참 묘하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언론사가 단합을 해가지고 오보를 쏟아낸다 합시다. 날조 아니고 그냥 오보. 그렇게 해도 국민들은 그 중에 9개는 안 믿지만 하나는 믿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믿어지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아그라 하고 나왔어. 그럼 그런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그건 딱 믿어지는 거 심리적으로. 이게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왜 그 비아그라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고 그럼 끝나요. 청와대에서 아무리 이거는 고산병에 쓰는 약이다. 또 그때 처방을 했다. 의사가 저 외국을 방문하다 보면 고지대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 남미 쪽인 고지대 아니에요? 그런 데 가서 1주, 2주 이렇게 여행하고 외교하려면은 그 약이 필요할 수 있죠. 높은 산에 등반하는 분들이 필수약이라고 그런다니까 저는 모릅니다. 필수약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처방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또 안 한다는 의사도 있지만은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처방한다는 거예요. 고산병에. 그렇게 해명을 하지만 거기는 관심 없어요. 한번 마음에서 딱 심리적으로 정해지면 그게 잘못되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 사람도 또 10개 중에 하나 찾아보면 아니 이제 오보가 많다면 수십 개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딱 걸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싫어져요. 이 심리적인 작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또 그것이 세뇌로 젖어 들어와서 믿어지는 현상이 또 심리적으로 생깁니다. 레닌이 공산주의를 전파할 때 썼던 방법이기도 해요. 계속 거짓이라도 주입하라, 반복해서. 그럼 믿는다. 이 심리전이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8명은 믿어도 2명은 안 믿고 이러겠지만은 그래도 좋다는 거죠. 수학이 풍성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언제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있고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오는 대로 믿어지지요. 그런데 뒤에 가면 알 때가 오지요. 요즘은 또 인터넷 시대를 알게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대번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는 거죠. 목표 달성하면 끝나거든요. 대통령 하야시키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됐다 안 그러겠는가요? 만약 그런데 목적이 없고 어떻게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집계 방식입니다. 승하차, 휴대폰, 신호 뭐 등등등 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인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거로부터 전 세계가 그런 방식은 안 썼다. 이거고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서울역 이야기 했잖아요. 서울역에서 집회하고 그 식으로 집계를 내면 그 숫자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 아래 지하철도 수없이 다니는데 버스도 택시도 많이 다니고 승용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 방식은 안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언론사 분들이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오보다 그러면 그거 화나지요. 거기다 또 날조사 그러면 더 화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더 해주셔야 그것도 언론에도 좋고 유의가 하지 않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언론사가 뻥이다, 잘못된 거다 이걸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숫자 이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숫자가 되면 국민도 현혹하고 탄핵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도 현혹이 되거든요. 아무튼 제가 전반적으로 모두 볼 때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12월 3일 강화문 시위가 최대 인원이 2만 명 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학계 분석이네요. 이석찬 지질학과 교수 이분이 1973년 8월 미 연방지질연구원이 발표한 브랜드 코메트리 집회 인원 분석 방식 이것을 이용해 보니까 8,000명에서 최대 15,000명이 인원이 참석했다. 분석이 나온다는 거지요. 사람들 서 있는 그쪽 총 면적, 단위 면적, 참가수, 인근 유동인구 등을 합산하고 산출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서문혁 한국지질연구분석종합연구실 자문위원은 본 집회에 참가한 인원수를 아무리 최대 인원으로 계산해도 2만 명을 초과할 수 없다며 이런 보도가 있네요. 학문적으로 구체적으로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이런 발언인데요. 아무튼 아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냐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이거는 이 학자들 보고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이 옳을까 이거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TV에서 나오는 화면을 100%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 그래도 의심스럽다 하면은 여러분 직접 PC로 교통센터 CCTV 열어놓고 보세요. 그럼 정확할 것이고 그리고 인원이 어떻게 밀집되어 서 있는가 그거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앞에는 어느 정도 밀집되고 조금 뒤로 가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도 감안해서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그리고 강화문 면적 내가 말씀드렸죠. 몇 평 몇 평? 그럼 그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돼요. 또 전체 서울광장까지 가득 찼다면 그 전체 광장 넓이로 계산해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다 보시면 될 겁니다.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상하차 승객 숫자 그리고 휴대폰 신호 잡힌 이런 걸로는 계산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정말 무엇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 구글에 들어가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 문자로 검색하다 보면 수많은 내용이 떠오를 거예요. 뉴스 보도도 떠 있을 것이고 수많은 브로그 있습니다. 한국에 1000마리, 2000마리 브로그가 있어요. 그 브로그에 올린 글들이 여러분 눈앞에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 사이트 등에서 올린 글 많이 잡힐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외국인은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간단해요. 요즘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알게 되고, 근데 그런 거 번거로우니까 나는 신문사, 언론사 들어가서 확인하려다. 이런 분한테 내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좌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보 쪽은 좌쪽, 보수 쪽은 우쪽 이런 관점에서 해볼게요. 좌에서 주장한 보도 내용을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데 들어가 보시고 유튜브로 말하면 파피뉴스? 그 파피뉴스든가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우쪽에서 주장한 것은 어딜까? 뉴델리 신문, 올인코리아 등등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일베 많이 들어보셨죠? 일베. 일베가 원래 유머 사이트라 잡다한 글들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제공한 곳은 그 일베 안에 정계 사이트가 있어요. 정계. 정치 게시판이죠. 정계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팩트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 위주로 추측이나 이런 거 말고 사실 위주로 거기 많이 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런지 팩트 아닌 글도 많이 정계에 있어요. 추측성 자기 눈으로 그냥 보고 쓴 거. 전에는 반드시 증명된 글만 팩트라 해가지고 거기 존중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거기가 그래도 굉장히 공정한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보수 유튜브 쪽으로는 신의 한수, 신의 한수 거기 들어가서 시청해 보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언론사는 뭐냐? 아주 좌도 아니고 아주 보수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 보수 신문이 올인이나 뉴델리 분이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트는 보수 쪽으로 좀 몇 개 있어요. 시스템 클럽, 조갑제닷컴, 수컷닷컴 등등 몇 개가 있죠. 진보 쪽, 좌쪽으로는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카페 쪽도 많고. 자기 성향대로 가서 보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공정하게 판단을 해보려다 할 때는 양쪽을 다 들어가 보세요. 양쪽 주장을 다 들어가서 보세요. 그럼 됩니다. 나는 양쪽이 뭐 들어갈 시간이 없다 할 때는 자기 취향대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난립하고 공정성이 결여될 때는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정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화합니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안 보고 안 듣고 상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구독하던 것도 끊어버리고 사이트도 안 들어가 버리고 광고도 안 눌러주고 그러면 돼요. 유튜브 볼 때도 이거 참 잘한다 정확하다 하면 거기서 광고도 한번 봐주고 아니다 싶으면 광고 안 봐주면 되고 그래요. 광고를 봐야 거기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냥 들어가 본다고 해서 거기에 도움되고 그런 건 아니죠. 광고 눌러서 봐주면 도움 주는 거죠. 이 일날입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했던가요? 그 방문하고 가서 언론에 그런 보도 많이 나왔죠. 분위기 싸늘했다고. 나도 확인해 봤습니다. 싸늘하겠죠. 우울하겠죠. 싸늘이 아니고 우울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우울하겠습니까? 불났는데 기뻐 날뛸 사람 없지요.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와도 거기는 애증이 있는 곳입니다. 애증. 빙신 좀 잘하지. 왜 그랬어? 이런 안타까운 애증. 대구 분들이 아마 그런 애증이 많을 거예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 반대하고 싫어한 분들은 잘됐다 하겠지만 그 나머지 애증이 많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분위기였다.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화면을 보고 판단을 한 거지요. 그 분위기를. 그리고 실제 어떤 분이 써놓은 걸 보니까 기자들이 정말 배척당하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그 분위기를 전해놓은 걸 봤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은 욕을 많이 먹는다. 그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쪽 분들이 요즘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죠. 제가 어느 화면을 보는데 박근혜 연호하면서 사람들이 뛰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가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게 맞다고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는데, 그때 그 뒤에 하야 이야기를 해요. 기자가. 하야 지금 탄핵 퇴진 이런 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거기 참석자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태질을 하고 막 방방 뛰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 이 모든 것이 전부 조작이다 하면서 분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이 조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태를 지금. 분노의 치를 떠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애증이 많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증이 많다. 그 빙신 좀 잘하지, 이런 애증. 그러니까 냉대하고 서늘하고 그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